양평고속도로건에 대한 톡은 이어집니다. 최재형 목사가 아랫사람들이나 실무자들이 혹여 변경한다 해도 막아야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신 게 아닐 텐데요 라고 질문하자 김 여사는 매번 정치 집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희생합니다. 막는다면 저들은 끝까지 선동을 멈추지 않을 예정입니다. 차라리 지금처럼 백지화시키고 거짓 선동에 사과를 한다면 다시 검토한다는 원장 간의 결단이 이해가 갈 정도입니다. 반대로 민주당 쪽에 분노를 느끼는 양평군이 더 많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양평 군수가 제시한 사안입니다. 차라리 목사님께서 우리 양평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와 같이 싸워주세요. 이렇게 김건희 씨가 얘기를 하네요. 목사님한테. 아니 완벽하게 원희룡 장관이 하고 있는 입장과 동일합니다. 저 입장이요. 원희룡 장관이 저런 식의 반응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이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거짓 선동, 민주당 쪽에서 분노,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뭐 발생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거짓말이죠. 이게 용역업체가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이게 갑자기 원안이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그쪽 땅으로요. 그때는 언제냐면 2022년 3월 29일. 이미 인수위 활동 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여사가 아니에요. 갑자기 인수위 활동 동안 10여 년 동안 이게 논의됐던 국토종합개발에 의거한 도로 계획안이 갑자기 2달 만에 어떤 특정 용역업체의 제안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알고 보니 그곳의 종점엔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있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동일한데 왜 갑자기 이게 바뀝니까? 2달 만에요. 축구장 몇 배? 축구장 5개 크기로 알려져 있죠.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ESIND의 땅까지 포함하면요. 그런데 이게 예비 타당성을 통과한 사안이에요. 이미 2년 동안의 분석, 그 다음에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예비 타당성과 모든 게 종합해서 나온 종점 아닌데 그러면 그 당시 이걸 분석했던 KDI는 경질해야죠. 수능 문제 킬러 문항 잘못했다고 어떤 분 공무원 측 경질하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 이거 분석했던 공무원 불러서 책임 물어야죠.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면요. 근데 2년 동안 했던 BC 분석은 다 무시하고 지금은 이 변경안을 추진하는데 노선이 전체 길이 그 종합계획인 전체 길이 노선의 55%가 바뀝니다. 도로가요. 이쪽으로 휘면서요. 그리고 특히나 양평에 속한 도로는 100%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합리적으로 그 땅이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든다면 예비 타당성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거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의심이 됩니까? 카톡 내용을 교환하신 목사님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 문법을 문법적으로 보면 본인이 주도자고 본인이 주체인데 저 문법을 보면 객체화하잖아요. 문장 내용이 자기는 제3자인 양 대화의 문체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유체이탈합법? 예, 아니 그렇지 않고요. 네. 본인은 이제 주체가 아니고 객체처럼 내 의견도 그렇습니다. 뭐 본인이 주체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책임에서 많이 빠져나가는 네. 그런 용어를 써서 내가 굉장히 그 대화를 나누면서도 굉장히 내가 좀 화가 막 뻗쳤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동서 횡단철도 충청도의 철도역마다 최은순 씨의 사필지 땅이 또 발견된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도역에도 땅, 양평에도 뭐 이거 여기 말고도 병산리 이쪽 말고도 뭐 백안리, 공흥리 뭐 아직도 발견 안 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도 역시 본인이 주체잖아요. 주체인데 네.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로 빠져나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모든 사안마다 이제 뭐 잔고증명서도 결국은 본인이 주체거든요. 최은순 씨가 주범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김건희 여사가 거기 또 주도적인 인물이에요. 이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파보면.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과연 욕망의 끝이 어딘지 이 집권 한 나라의 국가 원수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 욕망의 끝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진짜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기 때문에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거든요. 네. 대통령의 영부인의 자리에 올라갔으면 그보다 가문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가지고 있는 거
다 환수하거나 재단에 기부하고 이런 좋은 일을 해도 평생 세세토록 그게 역사에 남는 일인데 이 부에 대한 욕망, 재산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욕망 이거는 끝이 없는 거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카톡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김건희 씨가 원장관의 결단이 이해가 갈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네. 우리 당시에 원희룡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백지화시키겠다라고 굉장히 네. 당시에 좀 충격적인 그 네. 내용이었죠. 그 기자회견을 듣고 많은 시민들 그리고 기자들이 생각했다는 거는 저것이 원희룡 장관의 결단인 것이냐, 대통령실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냐, 대통령실과 논의한 것이냐, 이게 굉장히 의문이었는데 네. 원희룡 장관은 마치 이제 자기가 결정한 것처럼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김건희 여사가 툭 갑자기 원희룡 장관의 그 결단이 이해가 간다라고 하면서 힘을 실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주체인데 이제 객체화한 건데 본인이 주도했다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는 이 카톡을 봤을 때는 지금 목사님은 그냥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런 의심이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런 의심 이게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이 돌파구로서 백지화한다라는 카드를 던진 것이 아니냐. 원장관이 발언한 거랑 이 카톡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네, 비슷해요. 일치합니다. 네, 일치한다고 봐야 되죠. 네. 차라리 지금처럼 백지화시키고 네. 거짓 선동에 사과를 한다 민주당이. 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다시 검토한다는 원장관의 결단이 이해가 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카톡이 굉장히 중요한 걸 남겼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저희가 묻고 있는 게 이 도로가 왜 바뀌었냐, 누가 바꾸겠냐,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었냐 이걸 저희가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는데 네. 실제로 대통령실과 함께 교감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게 증명된다고 보거든요. 충분하죠. 예. 그럼 이건 당연히 특검 가야 되는 사안입니다. 왜 대통령실이 국가 사업에 개입하고 백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국가재정법 50조 위반 사항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 스스로가 기획재정부 결재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특정 사업을 백지화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과연 원장관님 몰랐을까요? 이 원장관이 백지화한다는 발언도 굉장히 갑자기 나왔잖아요. 그죠? 갑자기 했었죠. 그래서 이 사안이 커져버렸어. 그 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의원들끼리 뭐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네. 원희룡 장관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받으러 나간다고 합니다. 어딘가에. 맞아요. 그런데 회의하고 있는 장관을 부를 수 있는 권력은 누가 있을까요? 밑에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회의하고 있는 네. 장관을 전화를 불러서 할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더 큰 권력이지 않을까요? 그런 의심을 저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특검하게 되면 특별검사가 원장관의 핸드폰 압수하고 여사 압수해가지고 다 이렇게 통화 조회해보면 네. 다 드러납니다.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지화를 갑자기 선언해서 사실 그때 옆에 쭉 서 있었던 의원들도 깜짝 놀랍니다. 몰랐던 일처럼 갑자기 그 기자회견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죠? 이틀인가 있다가요. 같이 순방 나갔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요. 예. 아니 교통부 장관이 국가 원수 해외 순방에 나가는 일을 거의 없거든요. 뭐 외교부 장관이나 뭐 이런 관련 부서는 뭐 나가는 건 이해가 되지만 예. 네.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란 거야. 서로 입을 맞추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해외 나가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수기를 했던 거죠. 그때 에피소드긴 하는데 많이 회자가 됐었죠. 원희룡 장관이 기자회견하면서 네. 취소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취소하라고 합니다라고 맞습니다. 했었나요? 예. 맞아요. 예, 많이, 예. 그래서 의혹을 더 키웠었죠. 예,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카톡을 보면 그 의혹이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예, 그리고 생각을 또 하나 그 당시 여권에서 공격했던 게 문재인 정부 때 양평 군수가 했다 이거는 그런 나중에 해명하느라고 이것도 그 팩트 체크하느라고 이제 네. 논란이 있다 결국은 아니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나요? 뭐 김성교 씨 맞습니다. 말하는 거죠? 예, 아니요. 뭐 문재인 정부 때 이걸 뭐 사업을 계획했다고 하는데 아니, 노선 변경은 문재인 정부 때인 건 맞죠. 근데 당선 이후에 인수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맞아요. 이걸 문재인 정부 때문에 하면 이게 기가 막힐 책임 노릇이죠. 회피하는 발언이죠. 예, 예. 이건. 근데 이 카톡 내용을 보면 우리 목사님 굉장히 화난 듯한 그 제가 성대묘사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읽을 때 네. 상당히 아니 도대체 뭐야 이거 그런 느낌이 워딩에서 드러납니다. 네. 굉장히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뭐 이미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아. 성격이나 성품이나 어투 네. 또 이런 어떤 그분의 어떤 멘탈 세계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기 때문에 뭐 네. 그럴 거라고 짐작한 대로. 예. 근데 김건희 여사가 목사님한테
저희와 함께 같이 싸워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이거 항상 뭐 그런 거죠. 통일을 위해서도 같이 일해달라. 또 뭐 이런 건에도 뭐 같이 뭐 싸워달라. 이거는 제 양심이나 제가 걸어온 발자취 족족의 큰 누가 되는 일이죠. 네. 제가 뭐 걸어왔던 길이 그런 길은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대꾸조차 안 했잖아요. 저. 아, 그래서 대꾸를 안 하신 거구나. 네, 말도 안 되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자, 근데 진짜 말씀하십시오. 이게 대통령 배우자가 이런 카톡을 보내는 것도 저는 참 우스워요. 어쨌든 대통령 배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게 여실히 네. 드러난 거죠. 맞춤법 틀리고 띄어쓰기 틀리고 이거 너무 망신적이지 않아요? 근데 저거는 이제 이게 있어요. 네. 띄어쓰기가 막 점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저건 아이폰으로 카톡을 하면 점이 막 생성된다네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카톡 한 문장에 점이 10개, 20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글자 단위로 점이 찍히니까 이게 도대체 뭐 이게 문법상 뭐지? 정신세계까지 막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한 문장에 점이 그냥 어쩌다가 찍히는 게 아니라 네. 글자 단위로 막 점이 찍히고 막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특정한 아이폰에는 저렇게 카톡을 하면 점이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도 들었는데 그것도 확인된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이 양평군 제가 아이폰 쓰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